손흥민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이날 경기에서 그의 드리블은 마치 춤을 추듯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휘저으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의 플레이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손흥민이 나이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리블 능력은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날카로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원톱에서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다양한 움직임과 위치 선정 능력이 이번 시즌 그의 윙포워드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하면서 공격 전개와 득점 기회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팬들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6차전 원정 경기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중요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경기 전 양팀은 모두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레인저스가 골득실에서 앞서며 8위를, 토트넘이 9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과 선수 관리 능력에 불만을 표하며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감독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을 막지 못하는 초보 감독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생사의 기로에 선 중요한 승부였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1승 2무 4패라는 처참한 성적과 함께 리그 11위, 유로파리그 9위에 머무르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압박감을 반영하듯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짜여진 선발 라인업에는 좌측의 베르너, 우측의 브렌난 존슨,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포진했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비수마와 벤탄쿠르가 배치되었습니다. 좌우 풀백으로는 우도기와 포로가 나섰으며 중앙 수비는 드라고신과 아치 그레이가 맡았습니다. 골문은 포스터가 지키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손흥민의 원톱 기용은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을 넘어 팀의 운명을 짊어지는 중책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이 선발을 보며 슬로 스타터라는 손흥민도 이제 시즌이 반을 지났으니 본격적으로 골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 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최근 몇 경기에서 득점이 뜸했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골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질 득점이 감독의 미래와 팀의 사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기대와는 달리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팀 레인저스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갔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이전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컸던 탓인지 전방 압박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수동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이런 토트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전반 내내 이어진 연이은 패스 미스는 경기 흐름을 끊고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조차 연결되지 않는 답답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팬들은 격분하며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엄청난 주급을 받는단 말인가?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저런 선수들은 모두 방출해야 한다 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며 팀 전체가 팬들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팀을 구해낸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전반 7분경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아내며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을 받은 순간 손흥민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중앙으로 돌파했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레인저스 수비진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의 돌파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실함과 리더십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급히 대응하며 에워쌌지만 그의 강력한 돌파는 쉽게 막히지 않았고 팀의 첫 번째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위협적인 움직임은 경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팬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돌파는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파울로밖에 그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결정력 부족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은 베르너에게 연결되었고 그는 자신감 있게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골대를 빗나갔고
토트넘 팬들은 아쉬움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손흥민에게 패스만 연결되면 이런 기회가 계속 생긴다 며 손흥민 중심의 전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팀의 공격 패턴에 중요하며 그의 기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11분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한 뒤 손흥민에게 짧은 컴백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완벽하게 컨트롤한 후 방향을 전환하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아쉽게도 상대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며 골키퍼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 역시 팬들은 골이 될 뻔한 장면에 탄식했지만 손흥민의 순발력과 득점 감각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이 슈팅 감각을 점점 조율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좌우 윙어들의 패스 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손흥민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패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존슨이 중앙에서 공을 따낸 후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으나 그의 볼 컨트롤 실수가 나오며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열려있던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로 있었음에도 공이 전달되지 않아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했다면 골문과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 이라는 팬들의 비판은 단순한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전술적인 문제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0분대 상대 수비에 의해 끊긴 공이 메디슨에게 흘러갔고 그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를 크게 벗어나며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일부 팬들은 메디슨의 결정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스톱으로 차야 했는데 불필요하게 공을 잡아 타이밍을 놓쳤다. 는 팬들의 지적은 메디슨의 슈팅 감각이 손흥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혹평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손흥민과 달리 메디슨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전반 23분 손흥민은 좌측에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아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존슨을 겨냥한 이 크로스는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졌지만 존슨이 상대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을 소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며 상대 수비에 의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존슨은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물러서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공을 다뤄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1대1 상황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익혔을 텐데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의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존슨의 경기 태도와 움직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친 후 후반전에 들어서자 레인저스는 토트넘의 체력적인 한계를 공략하며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이어진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고 레인저스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인저스는 한 차례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순간은 홈팬들에게 열광을 안기는 동시에 토트넘의 고질적인 체력 문제와 수비 조직력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개인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계속해서 돋보였지만 팀 동료들의 부진과 전술적 지원 부족이 그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끊임없이 찬스를 만들어도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동료들의 움직임과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경기를 이길 수 없다. 몇 팀 전술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혼돈 속의 나침반처럼 팀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그의 존재는 경기 내내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후반 53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며 중앙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존슨은 노마크 상태에서 완벽한 찬스를 맞이했지만 또다시 그의 슈팅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을 좌절시키며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선수가 팀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존슨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벤탄쿠르와 비수마를 교체하며 사호와 베리바 그리고 솔란케를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손흥민의 포지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원톱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하며 팀 전체의 공격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한 후 토트넘의 공격은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클루셉스키가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로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1-1로 돌아갔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플레이메이커를 넘어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진두지휘가 후반전에 빛을 발했다며 그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